저는 좀 큰 차원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보는 큰 관점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업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과학기술 활동을 보는 이제 관점의 변화가 있는데, 이건 특히 2010년대를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과학기술을 보는 관점은 R&D를 하면은 그것이 혁신으로 연결돼서 결국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틀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30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더 심해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환경에너지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는 이런 결과를 경험하면서 이제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제로부터 시작하는 R&D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꾸로 된 접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R&D를 수행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최근 10년간에 나타난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혁신을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소위 이제 전환적 혁신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이제 공동체나 아니면 이제 국제기구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요.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많고 빠른 혁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혁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고 빠른 혁신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켜왔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많이 지적이 되어 왔지만 결국 그런 좋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향할 바는 SDG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공유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과학기술 혁신이 방향 지워져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과학기술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들과 사회혁신 조직들이 같이 모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접근들을 해야 되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은 그것이 해결돼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전환적인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사회, 그리고 치료에 초점이 맞춰진 보건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돌봄과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자원순환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런 전망을 가지고 과학기술 활동을 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이 그냥 원샷에 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엮이고 모여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체제의 관성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기술, 특별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그리고 사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제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앙살부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소를 하나만 바꿔서는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것이 리빙랩이 될 수도 있고,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형태의 전망을 갖는 그런 니치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모여서 커지게 되면은 결국 기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다는 이런 전환적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차원의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의 미시적 변화로부터 그것이 출발하고 그것이 연계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소셜 미션이에요. 여기 나온 바와 같이 SDG의 이 깨끗한 바다라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비율을 얼마로 줄인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그 과학기술 활동, 그리고 제도 개선 활동, 기업의 혁신 활동들을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자석이 돼가지고 기존 활동들을 재조직화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과학기술 활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입각해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과학기술 정책의 흐름이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R&D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ITU라고 이제 통신과 관련된 국제기구죠.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for Social Good, 내지는 AR for Social Innovation, 사회혁신이라는 AI. 그래서 SDG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죠. 이미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사회 문제 해결형 R&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 해결형 R&D는 기존의 R&D와 다르게 아까 계속 지적이 되어 왔지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 시민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죠.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 R&D 6%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그 비율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일종의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전문가라는 건 이제 과학기술자나 아니면 기업들이 되겠죠. 기업들 중심으로 R&D가 진행되었던 것들을 넘어서 시민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것인가라는 모델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사회 문제 해결형 R&D 이제 운영 방안이라든지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은 기존의 활동들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도 이제 이런 사회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혁신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질적 기반이 과학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혁신이라는 건,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건 사회기술 혁신이라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전환적인 이런 모습들을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전환적 혁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사회, 시민사회 쪽에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인데, 이건 과학기술 쪽보다는 오히려 사회혁신 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공기관, 시민사회 조직, 사회혁신 조직, 그리고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것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하고 ICT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회혁신 빅텐트,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적인 사회혁신 쪽에서 시작한 흐름들과 과학기술 쪽에서 시작이 된 사회문제 해결랑 R&D가 결합이 돼가지고 결국 사회혁신을 위해서 서로 협업하는 이런 빅텐트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건 결국 그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 사회적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사회적 난제, 우리가 도전과제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서 결국에는 단순히 사회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시장 영역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혁신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업 사회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CSR 쪽에서 얘기할 땐 CSR 3.0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업이 사회 혁신의 주체로 쓰는, 과거에는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체였는데 이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다시 서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업의 비전과 전략과 사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과 가치 사슬들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된다는 일종의 전사적 차원에서 이것들을 재구성하는 이런 작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도 아까도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전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 사회혁신 활동들이 있습니다. 가령 SK 같은 경우는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이제 카카오나 뭐 바스프나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고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이런 니치 차원에서 활동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전사적 차원에서 좀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의 사례고,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히타치의 사례입니다. 히타치는 일본의 이제 제조업체 있죠. 주로 이제 중전기 쪽 뭐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전자기기 이런 걸 많이 하던 업체였는데 2000년대 중반에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조업체 사상 최대 적자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이제 황골탈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제시한 키워드가 Social Innovation is our future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해오던 사업 영역을 재구성하고 기술들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중 필요 없는 것들은 팔고 또 다른 것들은 사들이고, 그러면서 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셜 이노베이션 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들이 추진한 건 기술 기반 사회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SDG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정책 방향인 소사이어티 5.0,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이 출발이 되면 그것은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진행이 된 건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SDG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그 전략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기존 사업들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재구성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플랫폼 경제 얘기가 많이 나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의 데이터들, 현장에서 활동들의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ICT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혁신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이 여기에 붙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제 폐쇄적으로 일본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 기업 내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곳을 확 열어제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크리에이션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넣으면서 시민사회도 집어넣고 다른 기업들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중앙연구소를 재구성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회혁신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혁신센터는 일본 히다치의 중앙연구소의 제일 좋은 그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그 이 센터를 만들었고 그걸 일반 기업들에 그리고 시민사회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중앙연구소에 시민들이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저러한 실험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에 기업들이 해왔던 활동을 넘어가지고 중앙연구소를 개방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전략들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업 전략에 SDG 얘기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소사이어티 5.0을 얘기를 하면서 개방형 사회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루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비춘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이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경, 에너지, 뭐 기타 이제 우리 보건, 의료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회 문제 해결 활동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풀어나가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현장의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이터 기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이 연결이 되면 상당히 다른 형태의 이제 문제풀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공간입니다. 이 뭐 협력의 숲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의 이제 그 일본 정원이 굉장히 그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정원인데, 예, 거기를 개방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빙랩, 리빙랩은 전문성과 시민성이 결합이 되는 뭐 이제 그런 공간이고, 현장에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한 연구자와 문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리빙랩이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 시민사회 조직들과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면서 그 일종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리빙랩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특이하게도 이제 기업이 리빙랩 활동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주도가 돼서, 한국은 이제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도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의 지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활동을 할 때에도 이제 현장에 가서, 보통 연구자들은 현장에 잘 안 가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얻어지면 데이터를 이 연구실에서 분석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안을 내는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연구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작업자들, 현장의 사용자들, 시민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정의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냥 수요를 데이터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 양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문제를 구체화하고 수요를 찾아내는 거죠. 수요는 한 번에 찾이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찾아지는 거고, 최종 사용자의 경우에는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이 되면서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구체화해야 되고, 특히 이제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이 이제 앞에 놓여지게 되면 그 수요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들이 정의가 되고, 그걸 이제 기업이 같이 풀어가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히타치 소셜 이노베이션 포럼. 그래서 사회 혁신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뭐 히타치 관련된 사람들이나 관련 시민 조직, 사회 조직들이 모여서 이런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걸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 11월 5일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주체들을 자신들의 활동에 집어넣는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열고 같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입니다. 이제 이 NU비전은 서울에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저 광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광주에 있는 벤처 기업인데 조그만 기업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기업 사회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넣었습니다. 여기는 그 공공 데이터 큐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들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던져주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그 데이터를 큐레이션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형태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고, 이 양반들이 이런 작업을 하다 결국 이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공공의 축적한 데이터를 이제 그 큐레이션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건 직접 자신들이 지자체와 시민들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와 함께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과제들을 수주하게 되고, 그걸 이제 지자체와 같이 이제 풀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리빙랩 방식을 도입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와 같이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도 많이 탔어요. 뭐 이제 행안부 장관상도 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풀어가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들을 빨리 정의하고 풀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기서 사용된 그 앱 그리고 시스템들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젠 그 공공기관들이 찾아와요. 이제 가령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와서 이 장애인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수호 통역사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있어야지만 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서로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수호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 이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이 NUBG라는 기업이 주도를 합니다. 기업이 지자체를 접촉하고, 그리고 복지관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여기 장애인들이죠. 그분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이러저런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활동도 서로 조정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직이 일정한 정도의 그 지역인 광주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의 로컬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 이런 이제 모델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해서 김해, 뭐 서울 모든 지역으로 이제 이런 이제 비즈니스들을 이전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애초에 공공 데이터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쪽으로 가서 그것이 다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거치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ICT 기업으로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이제 많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몇몇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과 같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전환을 주도하는 그런 주체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제 커다란 전환의 과정에서 하나의 주체로 서고 있는, 그래서 문제 발생의 주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 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술, 해왔던 기술들이 아니라 이제 플랜 B형 기술, 그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지향하는 기술이죠. 이런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활동들을 함과 동시에 관련된 공동체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통합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도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들은 이제 최근에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형용사가 붙는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뭐 서스테이너블이 되든 인클루시브가 되든 이제 그런 전환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원 순환 관련된 비즈니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기존에 축적한 기술과 요소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재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상당히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추진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산, 관, 학, 연들을 묶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같이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와 다른 기업들 같이 풀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빙랩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일종의 플랫폼들이 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지식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업이 갖는 기술들이 같이 결합이 되는 이런 기기들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기업이 단순히 봉사 차원의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웹사이트나 그 유튜브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